안녕하세요 여러분, 써뉴쌤이에요. 요양보호사 기출문제 특강 2교시 실기시험 부분 두 번째 시간입니다. 54번 다음 그림과 같이 방바닥에 누워있는 대상자를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정답은 5번 라다 가나예요. 먼저 대상자 가까이에 휠체어를 놓고 잠근 장치를 잠근다. 잠근 장치는 브레이크예요. 바퀴가 달린 모든 물건에는 안전을 위해서 브레이크가 있죠. 대상자가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휠체어를 잡게 한다.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를 잡으라고 하죠.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펴게 한다. 몸의 중심인 허리를 펴게 하는 거예요. 무릎을 세워 힘을 주고 일어나 휠체어에 앉게 한다. 그래서 정답은 5번 라다 가나입니다. 휠체어를 놓고 브레이크를 잠근다.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휠체어를 잡게 한다. 허리를 펴게 한다. 무릎을 세워 힘을 주고 일어나 휠체어에 앉게 한다. 55번 한쪽 다리가 약한 대상자가 다음 그림과 같은 보행기를 사용하여 이동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보행기에 공식 있죠. 불편한 다리와 보행기가 같이 나가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약한 다리와 보행기,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입니다. 56번 다음 그림과 같이 노인장기 요양보험급여로 대여받은 배외 감지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대여라는 말이 들어가면 비싼 물건이에요. 비싸기 때문에 대여를 하죠. 대여를 받은 복지용구는 대상자가 돌아가셨거나 대상자가 더 이상 재가 서비스를 받지 않고 시설에 입소하시면 또는 노인병원으로 입원하시면 반납하는 거예요. 자, 3번 매트형 배외 감지기는 침대나 방바닥에 설치한다. 57번 대상자를 도울 때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감염이라는 것은 인펙션, 퍼지는 거죠. 자, 퍼지는 것을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청결해야 돼요. 그리고 닦는 규칙을 지켜야죠. 깨끗한 것은 깨끗한 것끼리, 오염된 것은 오염된 것끼리, 불결한 것은 불결한 것끼리, 끼리끼리 만져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5번 분비물에 오염된 일회용 장갑을 깨끗이 씻어 말린 후 사용한다. 자, 재사용하면 안 돼요. 일회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재사용하지 않는다. 58번 가스레인지 불에 음식을 올려놓은 것을 자주 잊어버리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건방증이죠. 자주 잊어버려요. 불이 있기 때문에 화재가 날 수 있어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2번 음식을 조리하는 중에는 주방에 있게 한다. 우리도 집에서 음식을 만들 때 불 옆에서 지키고 있죠. 자, 59번 콘센트에서 전기 코드를 빼던 대상자가 감전으로 쓰러졌을 때 우선적인 대처 방법은? 우리가 감전이 돼서 돌아가시면요. 그 전기에 의해서 심장이 터져버려요.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응급실에 있으면 어린아이들이 집에서 그 쇠 같은 거 들어있는 장난감 같은 걸로 콘센트 구멍을 쑤시다가 집에 전자제품이 220V거든요. 250V에 220V에 의해서 감전이 돼서 사망한 채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돌볼 때는 그 콘센트 구멍이 그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게 가장 좋고, 아니면 그 구멍에 손을 어떤 물건을 넣지 않도록 잘 단도리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감전된 대상자를 만질 때는 정말 만져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고무장갑을 끼고 만지셔야지, 그냥 만지시면 같이 감전이 돼요. 자, 전류를 차단한다. 코드를 뽑도록 한다. 1번이죠. 60번 냉장고에 넣어 탈취제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커피 티백인데 커피 찌꺼기를 말려서 탈취제로 사용하셔야 되죠. 그런데 커피 찌꺼기는 어쨌든 커피 티백은 여기서는 정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탈취 효과도 있고, 그리고 질염이나 요도염 이런 염증도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있는데 바로 EM이에요. EM을 1:1로 섞어서 정수기 물 1,
2ml 해서 섞어가지고 만들어진 1ml 믹스해가지고 분무기로 와상 환자가 있는 분들은 와상 환자 침상에 뿌리고 생식기 쪽에 뿌려주시면 질염이 생기지 않고 방광염이 잘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더불어 냄새도 잘 나지 않습니다. 61번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주거라는 것은 머무는 곳이에요. 머무는 곳. 주거지, 주소, 내가 중심이 돼서 머무는 곳을 주소라고 하죠. 주거지. 자, 쾌적하다는 것은 공기도 좋고 냄새도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공기를 자주 바꿔줘야 돼. 교환해준다. 공기를 환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하루에 3번 정도 2시간에서 3시간 간격으로 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주고받도록 한다. 62번 대상자가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고자 할 때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게 병원이든 동사무소든 간에 서류를 확인하고 경비를 확인하도록 한다. 이런 말이 들어간 게 정답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 대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미리 확인한다. 63번 치매 대상자의 운동을 돕는 방법은 비록 치매에 걸렸다 하더라도 운동을 하는 것은 여러모로 좋아요. 뇌를 자극하기도 하고 건강해지기도 하죠. 자, 치매 환자는 명령을 내리는 중앙센터가 바보가 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감각을 길들여야 돼요. 감각을 길들이는 것 중에 운동이 또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운동 하나를 하더라도 감각을 길들이기 위해서 정해진 시간 규칙적으로 일정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걸을 때 코스도 이랬다 저랬다 이 길 갔다 저 길 갔다 하면 안 되고 정해진 코스를 정해진 시간에 걷는 스케줄을 짜서 하는 게 가장 좋다. 그러면 대상자가 밖을 나갈 때도 어디를 이상한 데를 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운동하러 가는 거다. 그리고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룰을 정해 놓으시면 대상자가 불안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치매 환자에게 가장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에요. 치매 환자를 돌볼 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정해진 시간 규칙적으로 일정하게예요. 64번 제가 치매 대상자의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것은 치매 대상자는 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필요하냐면 인지장애로 인한 사고가 이성적인 용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성의 판단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판단 장애와 관련된 사고가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인지가 건강하신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곁을 지켜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치매 대상자의 환경은 365일 안전해야 돼요. 감염도 되지 않아야 되고 다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다치는 거에 가장 큰 두 가지는 첫째는 낙상이고 그 다음은 화상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4번 온수 파이프는 절연체로 감싸둔다. 자, 그러거나 또는 온수를 아예 잠그거나 아니면 온도를 낮춘다. 이런 것이 정답이 될 수가 있어요. 자, 65번 식사를 거부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치매 환자는 이성의 용량은 줄어들고 감각만 남아있어요. 나중에는 본능만 남게 돼요. 본능이라는 것은 먹고 싸고 자고 감정을 통제하지 않고 마구마구 분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양의 치매 환자의 행동은 똑같아요. 본능이라는 것은 짐승의 수준으로 내려간 거예요. 우리가 교육을 받고 예의범절을 교육받고 학교에서 공부 등을 해서 본능을 적절한 방법으로 통제하는 것을 배웠죠. 우리는 그것을 사회화 되었다고 해요. 지금까지 70년, 80년을 사회화를 잘 받아서 지내셨지만 인지장애가 오는 치매에 걸리시면서부터는 그와 관련된 것들 이제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헛된 생각을 또 하게 돼요. 망상이 찾아오죠. 망상. 그래서 주로 하는 망상이 피해망상이에요. 피해망상 중에 하나가 식사를 거부해요. 독약이 들어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식사를 거부하고 또 환청이 들리기도 해요. 밥을 먹지 말라는 둥 이런 환청이 들려서 또 식사를 거부하거든요. 그리고 치매 대상자는 일단은
그 뇌와 관련된 약을 먹죠. 그리고 치매에 걸린 나이가 되었을 때 기본적으로 치매 이외의 질병으로도 약을 먹어요. 그 약이 또 중복이 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정답은 1번 여기 5개 중에서 한 개만 고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시험 문제를 볼 때 이 65번 문제가 원하는 것을 5개 중에서 이 놓여진 조건 5개에서 하나만 찾는 거예요. 2개를 찾아서 안 되고 여기에서 없는 것을 끌어다가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5개 중에서 가장 최선적인 것을 찾는 거죠. 여기에서는 일단은 약물의 부작용이 있는지 확인한다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약물의 부작용이 있는지 확인한다인데 만약에 약물의 부작용이 있는지 확인한다라는 문장이 없으면 정신과적인 망상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이런 문장도 답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문장이 없으면 그런 문장이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또 그게 답이다. 자, 66번. 낮에 집안에서 배회하고 있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배회라는 것은 그냥 목적도 없이 그냥 뱅뱅 돌아다니는 거예요. 뱅뱅. 그런데 이 배회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될 수가 있어요. 배회가 심한 날 밖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날 문단속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치매 대상자가 배회가 심한 날은 진압력 장애가 더 심하게 올 수가 있다. 언제 그러면 배회가 심해지냐? 궂은 날씨, 오늘따라 더 불안할 때, 그리고 환청이 몹시 심하게 들릴 때, 망상이 심할 때 배회는 심해진다. 그러면 정신을 조금 딴 데 팔게 하는 게 또 좋아요. 그래서 4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한다. 이런 문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게 답이에요. 만약에 이 문장이 없으면 좋아하는 놀이를 하도록 한다. 이런 것도 정답이 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정신을 딴 데 팔게 하는 게 좋다. 67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누가 날 죽이려고 내 밥에 독약을 넣었어. 저리 치워. 라고 했어요. 자, 독약망상이 있죠. 내가 귀찮아서 나를 죽이려고 해. 이런 피해망상을 다 갖고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어떻게 한 요양보호사 잘했냐? 자, 그러면 독약을 넣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데 그것을 예의 바르고 예쁘게 말해야 돼요. 예의 바르고 예쁘게 말하면서 독약을 넣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시킨 요양보호사를 찾으시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제가 먼저 먹어볼 테니 저와 함께 드세요. 이게 정답이죠. 그런데 대상자, 누가 날 죽이려고 내 밥에 독약을 넣었어. 치워. 나 안 먹을래. 그런데 요양보호사. 오마 또 시작이네. 비올란개벼. 비올란개벼. 아따 누가 여기다가 독약을 넣어요. 참말로 그냥. 비올란개벼 또 시작이요. 아 어르신이 여기 계시야. 나도 여기 있고 여기 시설장도 돈 벌어먹고 사는 것이지. 무슨 우리가 여기다 독약을 넣어요. 참말로 또 시작이네. 그러면 대상자는 이렇게 생각해요. 맞고만 탔어. 타서 저렇게 막 하는 거야. 탔어. 내가 내 말이 맞다니까. 탔다니까 오히려 자기 믿음이 강화돼요. 단단해져요. 그러니까 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 아 그래요? 엄마 저 배고픈데 그럼 제가 먼저 먹어도 되죠? 저 좀 먹을게요. 라고 해서 보는 데서 먹어줘야 돼. 그러면 할머니가 쳐다보죠. 엄마 저것이 안 죽네? 독약을 안 탔는 게벼? 라고 확인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행동 좋다. 그런데 예의 바르고 예쁘게 한 문장을 찾도록 한다. 68번 치매 대상자가 흥분하여 주먹으로 탁자를 치는 행동을 계속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흥분을 조장하지 않는 게 가장 좋아요. 흥분을 부추겨도 안 돼요. 아니 그렇게 하시면 경찰에 신고할 거요? 아들한테 전화해야겠구만. 아니면 가둬야겠어. 이러면 절대 안 된다. 그럴 때는 흥분을 부추기지 않고 흥분을 가라앉혀야 돼요. 자,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것은 폭력적인 행동이고 어두워질 때, 깜깜할 때, 해가 질 때 하는 것은 석양증후군이다. 이럴 때 4번 정원으로 데리고 나가 안정시킨다 또는
조용한 곳에 모시고 가서 쉬게 한다. 이런 말이 정답이다. 그러니까 폭력적인 행동이 생기지 않도록 오해가 사지 않도록 진압력 장애가 생길 때는 특히나 언행을 조심하셔야 돼요. 짧은 문장으로 한 번에 한 가지씩 말하고 오락가락 할 때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도록 한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정원으로 데리고 나가 안정시킨다 또는 조용한 곳에서 쉬게 한다. 흥분을 부추기지 않는 것이 정답이다. 69번 다음 사례에서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해질녘이 되면 오늘 수고하셨어요. 저는 퇴근합니다. 라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 해질녘이다. 어두워진다. 깜깜해진다. 그러면 이거는 석양증후군이에요. 일몰증후군이라고도 하죠. 해질 때 그분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은 꼭 해가 질 때 찾아오죠. 자, 그래서 밖이 지금 어두운 것을 모르게 하는 게 좋아요. 커튼을 치고 불을 환하게 켜고 밖이 어두운지 모르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해가 질 무렵에 이분이 좋아하는 놀이를 하게 해서 어두운 것에 신경 쓰지 않는 것도 좋다. 자, 파괴적인 행동은 문장에 어둡다, 해질녘 이런 문장이 없어요. 이런 문장이 없으면 정답은 파괴적인 행동이고 어둡다라는 말이 있으면 석양증후군이다. 5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켜주도록 한다. 좋아하는 놀이를 하도록 한다. 70번 시설에서 생활하는 치매 대상자가 거실에 나와 자유행위를 할 때 대처 방법은 5번 멈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물건을 가져간다고 한다. 어떤 그 행동을 교정하고 싶을 때는 싸납게 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분이 좋아하는 것과 교환한다든가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좀 제한을 한다든가 이런 말은 괜찮습니다. 그러더라도 예의 바르게 하는 것은 꼭 필요해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71번에 치매 대상자에게 다음 그림과 같은 인지 자극을 훈련을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주요 인지 기능은 이 그림을 똑같이 옆으로 옮기려면 집중력이 좋아야겠죠? 주의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주의력이다. 72번 대상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의사소통 방법은 커뮤니케이션은 우리가 대상자와 라포를 형성하는 가장 좋은 매개체는 대화예요. 대화. 커뮤니케이션 대화. 그런데 대화의 첫 번째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기울이고 잘 들어주는 거. 경청. 그런데 우리는 경청에 인색해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그 조금만 들어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조언하고 싶고 지적질하고 싶고 간섭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대화가 중간에 끊어지고 또는 대화를 독점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의사소통에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말을 회피하게 되죠. 쟤는 내가 뭔 말 해봤자 또 지적할 거야. 또 가르치려고 덤빌 거야. 이렇게 상대방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가장 좋은 친구는요. 들어주는 친구예요.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친한 친구라고 제가 생각한 베스트 프렌드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려운 일이 있었죠. 코로나로 인해서 제 인생이 뒤집어질 만한 큰 사건이었죠. 저한테는. 근데 그 친구는 제 이야기에 참 경청을 그동안 잘해줬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친구에게 저의 속상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런데 물론 제가 일방적으로 제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동안 좀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그런데 엄청난 지적질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순간에 서 있을 힘조차 없을 만큼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벼르고 별러서 전화를 했던 이유는 그냥 좀 들어달라는 뜻이었어.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들어달라고. 그랬는데 엄청난 지적질이 밀려온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엄청난 피로가 또 저한테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생각했죠. 아, 하지 않아야겠다. 이제
말하지 않아야겠다. 사람들은 지적질을 좋아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저도 들어있었어. 저도 예전에 누군가가 저만큼 힘들다고 얘기했을 때 돌이켜보니까 그 친구처럼 그에게 엄청난 지적질을 했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보니 그 사람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그 사람은 지적질을 원한 게 아니야. 그냥 들어주길 원했죠. 우리가 자살하는 분들이 왜 자살하냐면 가족도 있고 형제도 있고 다 있어. 그런데 친구도 있겠죠. 그런데 왜 자살하냐? 절대적으로 힘들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 그 힘듦에 대해서 이야기할 단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이야기를 들어줄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은 이 세상에 나 혼자 버려졌다 생각하고 그리고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느꼈어요. 나도 얼마든지 자살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그런데 그 지독하고 힘든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가장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경청이다.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를 때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다를 때도, 억척을 부리더라도, 엉뚱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들어주도록 한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의견이 다를 때에도 대상자의 주장을 먼저 들어준다. 경청한다. 73번, 동료 요양보호사가 반복적으로 사적인 부탁을 할 때 나 전달법으로 의사소통한 경우는 나 전달법 아이메시지 요양보호사 시험 나이 제한 학력 제한 없다며 웬 뜬금맞게 영어야 해가지고 깜짝 놀래겠죠. 하지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예의 바르고 예쁘게 말하는 법에 대해서 한 파트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직업인이죠. 그래서 직업 전선에서 일을 할 때 대상자와 나와의 관계에서 또 같이 일하는 동료의 관계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예의 바르고 예쁘게 말하는 방법을 익혀서 내 직업에 좀 더 예쁘게 충실하게 일하도록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절을 할 때도 예의 바르게 해라. 거절도 예의 바르게. 우리는 거절을 굉장히 독하게 하죠. 그게 아니라 거절도 예의 바르게. 자, 이 나 전달법은 동양인의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서양인의 사고방식이에요. 우리가 대화법이라는 학문도 서양인의 학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주어로 말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말을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예쁘게 말하도록 한다. 내 속내를 잘 이야기하도록 한다. 그래서 4번 자꾸 이러면 내 생활에 지장이 있고 같이 일하기 불편해요. 이렇게 예의를 갖추어서 거절도 예쁘게 해라. 이게 서양인의 사고방식이거든요. 74번에 다음 대화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은 자, 공감이라는 것은 어머나 그랬어요. 어머 이렇게 온전히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이야기에 눈물 한 방울 찍 흘려주는 거 그게 공감이에요. 그러면 이제 관계 라포는 완전히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대상자는 하루 종일 그 요양보호사 올 시간만 기다려요. 자, 그래서 이제 서비스 시간이 끝나서 갔죠. 새벽부터 일어나서 요양보호사만 기다리게 돼. 내가 어떤 얘기만 해도 어머나 어머나 하면서 공감하는 그 싹싹한 요양보호사를 눈 빠지게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 눈 빠지게 기다리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되시면 성공하신 거예요. 대상자, 우리 애들은 왔다 간 지 너무 오래됐어. 다른 사람들은 손주까지 데리고 왔는데 자, 얼마 전에 명절이었죠. 그래서 모든 시설에서는 명절 증후군이 있어요. 모든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명절 증후군이 있어요. 찾아오지 않으면 기다리고 그리고 찾아오면 좋아하고 그런데 찾아와서 또 다시 가죠. 가고 나면 좀 쓸쓸해하고 그래서 명절 기간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명절 증후군. 자, 1번 자녀분들이 많이 보고 싶으신가 봐요. 그분 마음을 콕 집어서
공감하는 말을 하도록 한다. 자, 공감은 원칙적으로 이거래요. 자, A라는 친구가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있는데 길을 가다가 예쁜 꽃을 봤어요. 그러자 그 A라는 사람에게 있는 B라는 친구가 얼굴이 떠올랐어. 근데 B라는 친구가 그 순간에, 똑같은 순간에 꽃을 또 다른 장소에서 똑같은 순간에 보면서 A라는 친구를 생각했어. 그러니까 텔레파시가 찍 하고 통했죠? 그 통한 순간을, 그게 바로 완벽한 공감이라고 말을 해요. 심리학에서는. 정말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는 필이 통해, 너하고 나하고는 필이 항상 통해, 이러죠. 그러면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이제 친구가 되고 연인이 되고 부부가 되고 이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공감이 형성이 돼서 만났는데 이제 시간을 같이 할수록 찌그락찌그락 하면서 이제 공감대가 이제 파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파탄난 공감은 또 회복하기가 또 어렵다. 공감은 하기도 어렵지만 파탄나면 회복하기도 어렵다. 참 어려운 거예요. 공부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자, 75번 주의력 결핍장애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주의력은 집중력 장애예요. 자, 그래서 1번 익숙한 사물에 대하여 대화를 하도록 한다. 익숙한 사물에 대해서 그분에게 익숙한 것을 대화하면서 집중력 있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 그래서 정답은 1번 익숙한 사물에 대하여 대화한다. 76번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사의 적절한 반응은, 딸, 엄마 이제 요리하지 마세요. 맛이 예전 같지 않아요. 대상자, 화를 내면서 방으로 들어가며 그럼 이제 내가 알아서 해먹든지 난 안 먹어. 요양보호사 대상자에게 다가가 어떤 말을 해야 되냐. 자, 치매 환자를 돌볼 때는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바로 정정하려고 하거나 고치려고 하거나 지적질하거나 하면은 안 된다. 가장 첫 번째는 일단은 받아주고 수용하고 공감한다예요. 그래서 즉시 지적질해서 기분 상했죠. 그런데요, 사람들은 지적질 받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지적질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왜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이야기 듣는 것을 원해요. 그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면 그 안에 내면에서 이제 일렁임이 생겨요. 아, 이제 이런 나쁜 행동은 하지 않아야겠다. 나의 이런 부분은 고쳐야겠어. 라고 스스로 알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제일 잘 알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자기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성질이 급한 걸 알아요. 자기 자신이 조금 독선적인 걸 알아요. 알고 있지만 누군가가 와서 야, 넌 왜 이렇게 독선적이니? 이러면 기분이 나쁜 거야. 너 왜 이렇게 고집이 세니? 그럼 기분이 나쁜 거야. 왜? 자기도 알지만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고치려고도 했겠죠? 근데 고쳐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좀 아량이 필요해요. 그 사람의 약간의 독선을 좀 받아들일 아량. 그 사람의 고집셈을 좀 받아들일 아량. 근데 이제 아량에도 한계가 오면 그때는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예의 바르게 먼저 경청을 하고 대화를 하도록 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적질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적질 정말 좋아하지 않죠. 그런데 이런 나지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은 좋아해요. 자꾸 들어주고 하다 보면은 내면에서 잘못된 걸 알기 때문에 고쳐지게 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공감한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요리 솜씨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하니 속상하시죠? 일단 받아주고 수용하고 공감한 요양보호사 선생님. 딸이 이렇게 핀잔을 주었는데 요양보호사까지 근게 제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이분은 어디다가 기대겠어요. 그래서 예의 바르고 예쁘게 그분 편에서 이야기한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찾는 것, 그게 정답이다. 77번 산책을 하던 대상자가 쓰러져 경련을 할 때 응급처치 방법은, 경련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뇌의 졸도예요.
일시적인 뇌졸도. 그래서 1분을 넘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1분 동안에, 그 몇 초 동안에 사지를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련이 일어나는 환자를 발견했을 때는 기도질식이 생기지 않도록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혀가 말리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다칠 만한 물건은 치워주고 뇌로 충분한 산소피가 갈 수 있도록 조이는 모든 것은 풀어주도록 하고, 그리고 경련이 끝날 때까지 지켜보도록 한다. 꽉 붙잡거나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4번, 옷의 단추를 풀고 옆에서 조용히 관찰한다. 넥타이를 풀어준다. 벨트를 풀어준다. 코르셋을 풀어준다. 고개는 옆으로 돌려준다. 다칠 만한 물건은 치워준다. 우리가 1988 드라마에서 보면 덕선이반의 반장이 간질이죠. 그래서 경련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게 누가 봐도 쓰러지는 경련을 우리는 대발작이라고 해요. 그랬을 때 덕선이가 어떻게 했죠? 저리 비켜! 하고 다칠 만한 물건 치워주고, 그리고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조이는 옷은 풀어줬어요. 그래서 경련을 하는 환자 어떻게 하냐? 덕선이처럼 한다. 1988에 덕선이처럼 한다. 78번, 대상자가 뜨거운 물을 팔에 쏟아 화상을 입었을 때 응급처치 방법은 3번, 착용하고 있는 팔찌는 빨리 뺀다. 왜냐하면 이따가 물집이 생기면 그 팔찌를 빼다가 피부 껍질이 벗겨질 수가 있죠. 물집이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염증이 더 심해지니까 물집이 생기기 전에 몸에 부착하고 있는 장신구는 빨리 빼도록 한다. 79번, 대상자가 날카로운 물건에 발을 베어 피가 날 때 응급처치 방법은 피가 난다. 그러면은 피가 불필요하게 많이 나는 것은 좋지 않겠죠. 그래서 압박을 한다. 출혈 부위를 압박한다. 이런 말이 정답이에요. 이게 더러운 걸레를 갖다 놓고 압박한다. 그러면 안 되니까 정답은 5번, 장갑을 낀 후 멸균 꺼즈로 출혈 부위를 압박한다. 여기서 정답은 5번이에요. 자, 그런데 응급처치에서 우리가 피가 질질 나는 것과 염증으로 인해서 열이 나는 거, 어떤 것이 환자의 목숨을 빨리 앗아가냐? 출혈이에요. 우리 몸은 피 속에 들어있는 영양분, 산소가 출혈로 인해서 많이 잃어버렸을 때, 그래서 한 시간당 500cc 이상의 출혈이 생겼을 때, 대출혈이 생겼을 때는 목숨이 위급해요. 그런데 주변에 내가 지압할 만한 도구를 찾지 못한다. 그러면 맨손으로라도 눌러서 병원에 데리고 간다예요. 자, 내가 맨손으로 눌러서 감염이 된 것은 병원에 가면 항생제가 해결할 수 있어요. 한데 이미 빠져나간 피는 어떻게 복구가 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출혈이 나는 환자와 염증 있는 환자, 어떤 환자가 위급하냐? 출혈이 있는 환자가 항상 1순위다. 80번, 심정지 대상자에게 자동 심장 충격기, 자동 제세동기를 시행하는 순서는, 세동이라는 것은 심장을 마사지하는 거예요. 주물주물 마사지하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충격기 사용하는 방법 2번, 전원을 켠다. 그리고 전기가 통하는 패드가 2장 있어요. 한 장은 우측 쇄골 밑에 붙이고 한 장은 왼쪽 가슴 젖꼭지 밑에 붙이죠. 그 젖꼭지 밑에가 심천 부위라서 거기에 붙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심장 리듬을 분석한다. 그리고 제세동을 시행한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전원 켜기, 전극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제세동 시행입니다. 청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